지금 당장 아파트를 살 게 아닌데 나 왜 부동산 공부해야 돼? 그래서 제 상황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특히 서울에서 어쨌든 내가 리브 살 곳이건 바잉 내가 살 것이건 이제 서울에서 하기 위해서는 그게 서혹 원룸이더라도 요즘 무조건 2억 이상이니까 그래서 특히 아파트까지 바라보고 있으면 시드가 미니멈 2억에서 3억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대출을 받건 전세를 끼고 사건. 근데 지금은 당장은 대부분의 이제 자산들이 주식에 들어가 있고 그걸 지금은 뺄 때가 아니다라는 게 현재 판단이고, 그러면 아직 지금 당장 살 게 아닌데 왜 부동산을 계속 임장 형태를 따라가고 어쨌든 부동산 정보들을 그렇게 큰 흐름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느냐. 살 시점이 왔을 때 공부하면 이미 늦는다. 뭐 시기가 지나간다. 그래서 지금은 좀 식견을 만들어 놓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익 있게 봐야 되는 게 뭘까요? 지금 당장 살 건 아니지만 기회를 노린다 혹은 시드를 만들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좀 봐야 될 영역들 혹은 정보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여기서는 지불이 아니라 아파트. 처음 하시는 분들은 꼭 아파트여야 되는 거는 그게 제일 리스크가 적은 선택이라서 그런 거죠. 그렇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 수요라는 측면에서 너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고 다른 사람도 좋아하고 대중이 에브리바디 좋아하는 게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가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지식산업센터 그런 부분은 월세를 받는 거잖아요. 아파트는 필수제지만 얘는 선택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가 추후에 탈출할 때 탈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적어요.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처음으로 집을 언젠간 사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단 상가랑 지식산업센터 생각 안 할 거거든요. 그건 진짜 투자자의 영역이고 소위 빠꼬미의 영역인 거고, 저처럼 언젠간 내 살 집을 찾아야지라는 사람들은 막연히 아파트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아파트는 뭐 서울 아파트 평균 10억씩 하니까 그냥 나 이제 내 한몸 뉘일 원룸이나 오피스텔 나 살면 되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한 2억대 뭐 혹은 더 나아서 3억대 정도까지를 생각하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분들에게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 부분도 전 좋다고 생각해요. 이제 실거주라면 저는 무조건 찬성하는데 그 부분에서 실거주하고 투자 목적은 좀 달라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내 마음이 편하고 혼자 살아도 괜찮다 싶으면 전 오피스텔도 찬성이고 빌라도 찬성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빌라보다 내가 더 오래 살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포지션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마음 편하지만 30년 후에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나마 아파트는 정부에서도 사람들의 인식도 추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진행이 되는데, 솔직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좁은 곳에 높게 있잖아요. 그러면 재건축이 힘들어요. 처음부터 작은 아파트 추천드리고 대출 부분 관리하기 쉽고, 왜? 아파트는 전 공산품이라고 생각해요. 마트에 있는 가격처럼 호갱노노나 네이버 부동산 보면 다 가격이 나와 있잖아요. 나도 인정하고 너도 인정하고 정부도 인정하는 가격이라서 언제든지 내가 이 가격에 팔면 좀 빨리 나올 수 있는데, 오피스텔은 조금 힘들어요. 내가 월세를 받고 싶은 사람에게만 팔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탈출할 때 조금 힘들겠죠. 그리고 또 나중에 재건축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이제 이 사람들의 마음이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도 그러는데 여기는 조금 더 힘들다. 그럼 결국 길게 봤을 때는 예를 들어 너 2, 3억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그냥 덜컥 빌라건 오피스텔을 사는 게 아니라 대출 좀 껴서 어쨌든 아파트란 이름을 달고 있는 작은 아파트라도 들어가라.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되게 와닿았던 지점이, 30년 후를 보면 지금 당장은 신축 오피스텔이 깔끔하고 좋잖아요. 근데 30년 혹은 40년, 50년까지 가버리면 예를 들어 100세대짜리 오피스텔 재건축하면 다시 짓는 오피스텔이 그렇죠.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아파트로 치면 그 분담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내야 될 거고, 그 말인 즉슨 그냥 이런 빌라들은 그냥 사는 족족 감가상각이 되는 거네요, 사실상. 맞아요. 아파트는 어쨌든 더 나은 거주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 감가상각을 해지하고 그냥 토지 비용을 쳐주니까 인플레이션도 해지할 수 있는 거고, 이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빌라든 오피스텔도 뭐 10년 안쪽 단기적으로 나쁜 선택은 아닌데 맞아요. 긴 롱텀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어쨌든 아파트란 이름을 달고 있는 애를 사는 게 낫다.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추후에 있을 단계에서는 조금 저는 물음표가 많이 생긴다는 거고, 그리고 같은 오피스텔이라도 여기 이곳의 오피스텔과 여의도에 있는 오피스텔은 땅의 가치가 다르죠. 더 높일 수가 있어요. 동료의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도 서울시에도 밀어주고 있잖아요. 높게 지어라. 근데 여기는 과연 그만큼 혜택을 줄 것이냐. 그렇게 되면 여기는 그대로 1대1 재건축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과 여의도는 1대1이 아니라 내 위로 층을 2배로 아니 3배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분담금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오피스텔을 해도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사업성이 나오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과연 사업성이 나오려면 정부가 서울시가 밀어주는 곳이 어디냐 그쪽으로 가서 상가를 사줘도 되고 오피스텔을 사서 이걸 재건축을 바라고 투자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가려면 내가 처음부터 이걸 알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전 아파트로 가셔서 아파트에 살다가 이게 재건축이 되면 좋고 아니면 여기 살다가 내가 돈을 모아서 다음 단계 평을 넓히거나 입지가 더 좋은 곳으로 가거나 그렇게 다음 단계가 가기가 좋은 게 아파트라서 전 추천을 드리는 거죠. 아파트가 특히 초보자한테 훨씬 더 쉽고 확실한 선택이라는 걸 이해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나 오피스텔을 놓고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자 아파트 떼고 좋은 건 알겠으니까 이건 떼고 그래도 빌라 대 오피스텔이라고 하면은 어떤 게 그나마 더 나은 선택이냐? 저는 그걸 케바케라고 말씀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나는 역세권이 좋아서 그냥 역 가까운 오피스텔이 좋은 사람도 있고 주변에 먹거리도 있고 작은 공원이라도 있으면 이걸 원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케바케. 이거가 이제 궁금했던 이유가 보통 빌라들은 좀 낮고 그 보통 빌라 밀집 지역들 보면 그래서 이거는 그나마 좀 더 높일 여지가 있지 않나 인데 경우에 따라서 뭐 10층, 20층씩 올라가는 곳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더 높일 수는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여지, 업사이드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빌라가 좀 낫지 않나 이게 궁금했던 거거든요. 이제 지적도를 보면 1종 있고 2종 있고 3종 있어요. 또 준주거가 있고 어느 위치에 있는 빌라인가 1종인지 2종인지 3종인지 준주거인지에 따라서 위로 올릴 수 있는 이제 다른 집주인들이라고 말할게요. 이제 아파트가 된다고 하면 여러 사람들 더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사업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돈이 적게 들어가고 더 많은 집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은데 2종 같은 경우는 층수 제한이 있고 높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땅의 넓이에 비해서 새로 들어오신 사람이 적어요. 그렇게 되면 사업성이 적겠죠. 그러면 내 분담금이 많이 늘어나죠. 이거 1종, 2종 이거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초보자 입장에서 그냥 쉽게 말해서 더 좋은 게 뭐예요? 숫자가 높을수록 좋다. 아 그럼 준주거가 제일 좋은 거다? 네, 주거에서는. 주거에서는 그러니까 1종이 제일 안 좋은 거고 개념상 1종은 그냥 주택이라 보시면 돼요. 1층, 2층짜리. 준주거는 거의 상업지하고 주거지의 그 중간 단계로 해서 완충지역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노란색이 점점 진해져요. 그리고 이제 분홍색이 나오고 분홍색은 상업지역. 준주거 지역에 2층짜리 빌라 이런 것들이 그나마 가능성이 좀 높이 남아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주변이 많이 노후화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새 빌라들이 적어야 돼요. 아니면 새 오피스텔이 적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다들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역을 지정을 안 해놓으면 주인님이라도 이 땅이 한 100평 돼. 그러면 이 땅에 2층짜리를 3층짜리를 놓는 것보다 100평짜리 그냥 건물 없애고 오피스텔 오면 수익률이 이게 참 외통수네. 그러니까 보통 내가 살 생각으로 가시는 분들은 주변도 깨끗하고 건물도 새 거였으면 좋겠어 인데 수익률의 잠재적인 수익률 관점에서는 주변도 낙후되고 낮고 하지만 여력도 많은 게 그렇죠. 좋은 거니까. 거기다가 여기 가깝거나 여기 생길 거다. 그러면 더 좋죠. 메리트가 있고 쉽게 말해서 100평인데 여기 바로 이 건물 앞에 뚫린대. 그렇게 되면 이 가치는 더 높게 올라가죠. 거기다가 이제 대출까지 잘 나오고 그다음에 금리까지 낮으면 건물을 올릴 수밖에 없죠. 대출 금리가 2% 3%인데 월세는 5, 6, 7, 8%로 받아버리면 100개의 오피스텔이 들어온다. 그전에는 10개였던 곳이. 빌라 오피스텔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보면 이거를 사고 싶은 저도 한때는 그냥 속편하게 살까 생각을 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크게 보면은 이제 신축 분양하는 걸 사는 거 있고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물건을 사는 거 있잖아요. 그 둘 다 처음 이제 살려고 하는 제 입장에 믿을 수가 없더라고. 신축은 신축 피 엄청나게 얹어서 판다라고 들어서 왠지 통수 칠 것 같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것도 어차피 이게 아파트처럼 활발한 거래가 아니고 뭐 그냥 뻥튀기로 호가 부풀렸는지 알게 뭐야 라고 해서 이게 구매하는 것 자체도 이미 난이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초보들은 이러나 저러나 좀 쉽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제가 다시 처음으로 가서 아파트 사시라고 하는 게 이 고민들을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파트예요. 왜? 이렇게 오피스텔 살거나 빌라 사는데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아파트 살 때는 고민을 그거보단 적게 하잖아요. 그러면 추후에 팔게 될 때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적은데 매물은 많아요. 그럼 내 가격을 계속 깎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파트는 수요가 꾸준히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팔려요. 어느 정도 내가 가격만 좀 낮게 내면. 그러니까 결국은 아파트 아니라 빌라 오피스텔을 살려고 온갖 경우의 수를 돌려봐도 이제 진짜 이제 고수가 아닌 이상은 안전한 선택은 결국은 작더라도 아파트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